1년 전 축구선수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유포범의 정체가 형수로 밝혀지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형수는 최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아직 황 씨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사건을 총정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SNS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SNS에 영상을 올린 A씨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 밝혔고 황 씨는 즉각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5달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황 씨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던 A씨, 알고 보니 황 씨의 친형수였습니다. 경찰은 황 씨도 불법 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황 씨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관련 정보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2차 가해 논란이 일었고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촬영이었고 황 씨에게 삭제도 요구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해주면 불법 영상이 합법 영상이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A씨는 1심 선고 직전 법원에 이른바 기습공탁을 하는가 하면 항소심 단계에서 다른 피해 여성과 합의했지만 형량을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 유포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거란 걸 알고도 범행했고 반성문을 내기만 했을 뿐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로 위로를 받았다며 감사를 표하는 한편 황 씨에 대한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 넉 달 만에 황 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황 씨에 대한 기소 여부와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 불법 촬영 사건 오늘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회부 방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 기자 이 사건이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당시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유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는 A씨가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에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황의조 휴대전화에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하며 수집한 영상이 있다면서 불법 촬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사실인 걸 입증하겠다면서 실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 영상이 공개가 되자마자 황의조 씨는 고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필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A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씨가 아까 자신은 황의조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형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황의조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던 이 A씨, 경찰 추적 결과 황의조의 친형수로 드러났습니다. 황의조의 형수는 자신의 남편이죠. 황의조의 친형과 함께 사실상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을 하고 또 CCTV 영상 분석을 해보니까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시간대, 그 장소를 드나든 인물이 바로 황 씨의 형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형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컸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또 형수다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형수인 이모 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영상을 유포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또 당시 황의조는 형수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입장문을 통해서 형수를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황의조는 이렇게 자신은 형수를 믿는다라고 좀 옹호를 하면서 처벌 불원서를 내기도 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황의조에 대한 수사는 당시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분석하고 또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서
황의조에게 불법 촬영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첫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황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몰래 촬영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불법 촬영 의혹이었는데 자신은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 것이다 혹은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 측 그 영상에 등장한 인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영상 유포 직후 피해자와 황의조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네. 해당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황 씨에게 분명히 지워달라고 얘기했잖아. 왜 아직도 영상이 남아있는 거냐. 너도 불법적인 일을 한 건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고 황의조도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다, 사과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고 네. 뒤늦게 촬영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이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이 명백하니 엄벌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정황을 보면 동의가 없었던 촬영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황 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의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네.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네. 피해자 측은 즉각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요. 논란이 확산되자 황의조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황 씨의 변호사 역시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돼서 황 씨와 함께 나란히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입장문을 냈던 것 같은데 그럼 당시 황 씨에 대한 조사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경찰 초동 수사가 너무 늦었다라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네. 피해자가 처음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게 지난해 8월이었는데 그보다 석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요. 피의자 측은 사실상 황의조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조는 여러 차례 경찰의 소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검찰 송치 직전에 이 출금 조치가 해제되면서 바로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네, 수사가 이래저래 조금 늦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황의조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뭐 재판이 시작이 된 건지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넉 달, 이제 거의 5달이 다 돼가는데요. 네. 아직도 황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미정입니다. 검찰은 지난주에서야 황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황 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검찰의 그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를 넣어봤는데 네. 검찰은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필요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속하게 처분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검찰 수사 단계인 거고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상황인 건데 이렇게 황의조에 대한 처분 수사는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는 사이 이 형수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진행이 돼서 지금 재판이 벌써 2심까지 완료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또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씨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1심 선고 직전 이 씨는 법원에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하는가 하면 항소심 단계에서 다른 피해 여성과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형량을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형수 이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을 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돌연 반성문을 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사건이 형수가 대체 왜 그런 이 영상물을 유포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반성문에는 좀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네, 제가 반성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황의조에게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네. 이런 형 부부의 헌신을 황의조가 알아주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다.
또 황 씨를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로서 헌신을 해왔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다, 뭐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는 변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상당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방 기자 이 씨, 형수 이 씨의 재판에 직접 들어가 보셨죠? 네, 항소심 선고 공판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재판부에서 좀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요? 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서 확정적 고의 범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정말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요. 영상 유포로 피해자들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거란 걸 이 씨가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 반성문을 내긴 냈지만 사건 경위를 축소시키는 걸 봤을 때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2심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피해자 측 변호인이 2심 판결 직후에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정말 회복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기습적인 공탁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방 기자 그리고 피해자들은 고통이 극심할 것 같은데 피해자들 상황은 좀 어떤지도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 변호사가 이 피해자를 변호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제가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라는 거였다고 네. 합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불법 촬영 또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누군가한테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인데요. 영상이 유포됐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황의조라서 네.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라서 하는 배려가 너무 많았다면서 네. 반대로 황의조라서 피해 사실이 더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더 고통이 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입장도 헤아려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에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에 검찰이 이제는 답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방준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